네, 썸네일 타고 들어오신 분들 굉장히 놀라셨을 겁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 단군조선이 없을 수가 있나? 네, 진짜 없는 거 맞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 진짜 없는 거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 단군조선 안 나오고요. 현재 그렇습니다. 예전에 잠깐 나왔던 적이 있긴 있습니다. 나왔던 적이 있긴 있는데, 그 어느 순간부터 다시 이제 싹 들어가 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고조선의 시작, 단군조선 아니다. 실질적으로는 위만조선 때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거의 한 2000년 정도 그냥 싹둑 잘려 나간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원전 2333년에 단군 할아버지가 터잡으시고 대대손손 훌륭한 인물도 많아 이렇게 막 노래도 외웠죠, 그죠?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그래가지고 그 단군 할아버지가 터잡으시고 홍익인간 뜻으로 나라 세우니 건국하니 대대손손 훌륭한 인물도 많아 이렇게 이제 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에 나오는 우리 5천만 국민의 상식, 뭐 북한까지 따지면 거의 8천만, 해외 동포까지 따지면 거의 뭐 한 8,500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 8,500만 동포의 상식, 단군 할아버지가 터잡으시고 홍익인간 뜻으로 나라 세웠다, 단군이 건국했다, 단군조선, 이게 이제 역사적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과서의 이야기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한국 그 상고사의 학계의 그 이제 통설이죠. 단군조선은 허구다. 그거는 신화일 뿐이다. 그거는 역사적인 실체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쓰여 있는가 한번 봅시다. 여기 먼저 여기 이제 요게 제가 오늘 우리 현재 쓰이고 있는 중학교 그에서 쓰는 역사 2 교과서 한국사 부분이죠. 부분인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고조선 지도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고조선의 건국 해가지고 남만주와 한반도 서북부는 넓은 들판이 있어 농사에 유리했고 중국과 몽골 초원에 가까워 여러 문물을 받아들이기 쉬웠다. 이 지역의 여러 집단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했다. 더 큰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집단이 주변 집단을 정복하거나 통합하며 점점 국가의 형태를 갖췄고, 이 과정에서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등장했다. 자, 고조선이 등장했다 그러는데 지금 여기 연대가 안 나오죠. 그죠? 연대가 없습니다. 2333년이라고 하는 그 기원전 2333년 그 연대가 없죠. 그리고 갑자기 뻑 점프합니다. 한편 기원전 5에서 4세기경.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원전 2333년 이 얘기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걸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단군조선 뭐 단군 이런 이야기가 없죠. 그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옛날에 한때 요게 그 단군조선을 인정했던 때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이게 언젠가 하면은 교과서에서 인정했을 때가, 요게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만든 우리역사넷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역사 사이트가. 여기 보면 교과서 속 우리 역사라고 하는 여기에 역대 국사 교과서를 볼 수 있어요. 이게 보면은 여기 일제강점기부터 막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이제 7차 교육과정 때 7차 교육과정이 요거는 이제 국정교과서까지만 있습니다. 나중에 검정으로 넘어간 거 이후에는 그냥 이거는 이제 국사편찬위원회가 저작권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각자의 그 이제 출판사로 가야 되는 거고 거기 가야지 볼 수 있는 거고, 여기 이제 국정교과서 체제에 있을 때까지는 국사편찬위원회가 계속해서 역사교과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저작권을 갖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 수록되는 거거든요. 이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7차 교육과정 이게 2007년입니다. 2007년. 2007년 때 여기 보면은 그 단군과 고조선이라고 하는 이 파트에 보면 족장사회에서 가장 먼저 국가로 발전한 것은 고조선이다. 삼국유사와 동국통감의 기록에 따르면 단군왕금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 기원전 2333년. 이렇게 나오죠. 이게 그 정말 정말 짧은 한순간에 있었던 우리 그 교과서에서 단군왕금을 짧게 인정했던 그 고조선 건국을, 단군조선을 인정했던 기원전 2333년 건국을 인정했던 매우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요게 그 이거 하나 바꾸는 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뭐냐 하면은 이게 6차 교육과정 한번 보겠습니다. 6차 교육과정에 가면 6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 6차 상, 제가 고등학교 때 요 교과서로 공부했거든요.
제가 이거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선사문화 국가의 형성 여기 누르고서 국가의 형성 해가지고 고조선의 건국 들어가면 여기 보면 여기 차이가 있죠. 자, 가장 먼저 국가로 발전한 것은 고조선이었다. 고조선은 단군왕금에 의하여 건국되었다가 아니라 건국되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기원전 2333년이라고 표기는 돼 있지만 그랬다더라죠. 카더라야, 카더라. 확실하게 건국되었다라고 하면은 인정하는 거죠. 근데 그랬다고 한다 라고 이제 적었으니까 이거는 이제 실제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되고 그냥 그랬다더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그랬다고 한다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7차 교육과정 가서 고등학교 국사 들어가서 선사시대 문화와 국가형성, 고조선과 청동기 문화, 단군과 고조선 들어갔을 때 자, 삼국유사와 동국통감의 기록에 따르면 단군왕금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건국하였다로 나옵니다. 근데 하나 또 이제 여지가 있는 거는 이것도 또 이제 앞에 이거에 따르면 이렇게 적혀 있죠, 그죠? 삼국유사와 동국통감의 기록에 따르면 그러니까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아직까지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죠. 기원전 2333년에 그 단군 조선, 고조선이 단군 조선으로서 건국됐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때 이 보통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이게 역사학계 내에서는 엄청난 이슈였습니다. 이게. 자,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당시에 나왔던 신문 자료인데 한겨레에서 나왔던 겁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나온 건데 단군왕금이 고조선 건국 고교 국사 교과서 대담해졌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어요.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요 최연준이라고 하는 요 기자분이 어느 정도 이 이야기의 배경을 아시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건국하였다더라가 아니라 건국하였다로 적는 거 이거는 대담해진 게 맞다. 그 당시로 봐서는. 지금도 그렇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교과 바뀌는 내용 해서 원래 2006년 판에는 단군왕금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고 한다 였는데 여기서는 이거에 따르면 단군왕금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했죠. 건국하였다고 한다 해서 건국하였다로 단정적으로 딱 건국하였다라고 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단정적으로 단군왕금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 기원전 2333년 이렇게 이제 딱 쓰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국 그 고대사에서 고조선 부분의 정설로 인정받는 학자분들이 그런 인정받는 주장을 하셨던 학자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놀라실 수도 있는데 뭐 우리 역사 전공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놀라운 건 아니죠 이게. 자, 봅시다. 어떻게 반응했는가. 자, 하지만 몇몇 학자들은 미처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고교 교과서에 담는 것은 무리라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최강식 고려대 교수 한국사는 한반도의 청동기 시대는 아무리 올려잡아도 기원전 13세기 라며 학계에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국정교과서에서 무리하게 담았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등장하시는 분이죠. 송호정 한국교원대 교수 역사교육과 교수님이 기원전 2333년이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했다고 확정 지을 수 없다. 사료의 바탕에 엄밀해야 이거 뭐 좀 맞춤법이 잘못된 것 같은데 바탕에 엄밀하게 써야 할이겠죠. 엄밀하게 써야 할 교과서를 이렇게 서술한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건 또 어떤 분은 또 이름을 안 밝히셨어요.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한 고고학 교수도 청동기의 본격화는 기원전 1000년께로 보는 것이 맞다. 그리고 오강원 동북아 역사재단 제2연구실 박사는 이 동북아 역사재단에 계시는 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중국의 동북공정 등 왜곡된 민족주의적 태도에 대해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여기 동북아 역사재단 오강원이라고 하는 이 박사분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아까 전에 봤던 이제 요런 2007년에 요런 교과서가 잠깐 나왔었는데
고조선을 건국하였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썼던 게. 근데 이게 이제 검정체제로 바뀌어서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역사 교과서를 보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아까 전에 보셨듯이 이제 아예 그 단군조선 그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했다더라도 없습니다.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했다더라도 없고 그냥 아예 그거는 그냥 딱 뺐어요. 빼고 우리 역사상 최초 국가인 고조선이 등장했는데 언제 건국됐는지를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갑자기 한편 이러면서 기원전 5에서 4세기경 중국은 이렇게 갑자기 중국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굉장히 놀랍죠, 그죠? 갑자기 고조선 얘기하다가 중국 얘기를 갑자기 하게 돼요. 그래서 기원전 5에서 4세기경 중국은 여러 나라로 분열되어 대립하고 있었다.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죠. 네, 전국시대인데 자, 이때 혼란을 피해 많은 사람이 고조선으로 이주했고 이들의 영향으로 고조선의 철기 문화가 더 발달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벌써부터 느낌이 좀 쎄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의 시작부터 그 이제 중국에서 패배한 집단이 이렇게 흘러 들어와 가지고 중국에서 경쟁을 하다가 거기에서 경쟁에서 밀려가지고 이제 그 압력에 의해 갖고 나가는 사람들이 한반도 쪽으로 계속해서 이동해서 여기에 이제 그 사람들의 문화를 전해줘가지고 그 발달된 중국 문화에 어떤 그 영향을 받아서 한국의 역사가 형성되고 시작되고 그렇게 이제 변화해 간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그 이게 이른바 그 타율성론 그죠? 근데 그거하고 좀 유사하게 이제 전개가 되죠. 한편 기원전 5에서 4세기경 중국은 여러 나라로 분열되어 대립하고 있었다. 그때 혼란을 피해 많은 사람이 고조선으로 이주했고 이들의 영향으로 고조선의 철기 문화가 더욱 발달했다. 이후 고조선은 왕이라는 칭호를 쓸 정도로 성장했지만 연애 공격을 받아 서쪽 영토를 잃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그 맨 처음에 고조선이 어떻게 건국됐나 이것도 없고 그리고 뭔가 고조선에서 중국의 영향하고는 별개로 물론 중국의 영향 받아가지고 발전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 말고 중국의 영향이 아니라 고조선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은 여기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 겁니다. 일단 첫 페이지에서 안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가 이게 이제 그 옆에 페이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고조선의 발전과 멸망 해가지고 이제 발전하고 멸망하는 그 과정이 나오는데 기원전 2세기경 중국의 한에서 위만이 고조선에 망명 왔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뭔가 그 고조선 자체 내에서 어떻게 그 이렇게 형성되고 변화하고 발전하고 이런 거는 거의 없고 자꾸 저기 중국에서 뭐가 넘어오는 거야 이게. 중국의 한에서 위만이 고조선에 망명해 왔다. 위만은 왕의 신뢰를 얻어 국경을 지키는 일을 맡았지만 점점 세력을 키워 고조선의 왕위를 차지했다. 그래서 중국에서 넘어온 그 망명객이 이제 우리나라의 왕이 된 거죠. 자, 이 시기 고조선은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고 군사력을 키워 세력을 확장했다. 또한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한과 한반도 중남부 지역 사이에 중개 무역을 해 많은 이익을 얻었다. 드디어 이제 여기 한 줄 나왔습니다. 예. 요렇게 이제 고조선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생긴 물론 이것도 또 그 중국에서 온 위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데리고 온 중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의 세력이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면 이것도 또 이제 어떤 중국으로부터 넘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뭐 최대한 좋게 해석해서 이제 위만조선 때는 드디어 이렇게 이제 뭔가 발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또 참 애매한 건데 그 좀 뭔가 그 의미심장한 건데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던 그 서술하고 이 뒤쪽에 앞 페이지와 뒷 페이지 서술의 차이점은 여기까지의 서술은 뭔가 구체적인 역사적 인물의 이름이나 어떤 그 왕조 요런 얘기가 없죠. 그죠? 그냥 거기서 왕을 칭했다더라. 연애의 공격을 받아 서쪽 영토를 잃었다더라. 그냥 국가 전체가 뭐 어떻게 됐다라는 국가 전체를 봤을 때 그 나라가 드디어 왕을 썼다. 서쪽 영토를 잃기도 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역사적 인물 이런 게 안 나오죠. 여기에는 구체적이지 못하죠 이게. 근데 뭔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중국의 한나라에서 위만이라는 사람이 고조선에 망명해와 왕의 신뢰를 얻어 국경 지키는 일을 맡았지만 구체적인 서술이 시작되죠. 근데 요 구체적인 서술이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페이지 전환하면서 한나라 위만이 고조선에 망명했다. 여기서부터 시작.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조선 역사를 구체적으로 배우기 시작하는 거는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서는 위만조선 때부터다. 위만조선 때부터. 그러니까 앞에 단군 이야기는 한마디도 본문에는 없잖아요. 본문에는 단군 이야기가 없잖아. 근데 중국에서 망명해 온 위만은 본문에 나오잖아 이게. 그렇게 해서 그 짧은 발전 시기가 끝나고 한편 한은 북쪽에 있던 유목민족인 흉노와 갈등을 겪고 있었다. 이때 고조선이 흉노와 관계를 맺어 한을 견제하려 하자 한이 고조선을 공격했다. 고조선은 1년 넘게 맞서 싸웠지만 지배층의 분열로 왕검성이 함락되며 멸망했다. 이후 고조선 유민들은 한반도 남부로 이동해 그 지역의 정치 집단이 성장하는 데 영향을 줬다. 요렇게 이제 썼습니다. 자, 그리고는 한은 고조선의 옛 땅에 4개의 군을 설치해 직접 지배하려 했다. 비교적 오래 유지된 낙랑군 제외한 나머지 3개 군은 고조선 유민의 저항으로 일찍 없어졌다. 낙랑군에서는 고조선 유민과 한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살았고 낙랑군을 통해 중국 문화가 한반도에 들어오기도 했다. 자, 이렇게 이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왕검성의 위치가 지금의 그 북한 평양 근처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다른 학설이 있다는 거를 뒤로 한 채. 그러니까 이 낙랑군 제요동설도 있고 제요서설도 있고 이렇게 많은데 이걸 이제 여기다가 이제 갖다 놓고 딱 표시를 한 거죠.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단군조선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착각하는 이유가 여기 이제 이런 거를 꼭 이제 달아놔요. 이렇게 고조선 건국 이야기에 담긴 의미들 해서 고려시대 역사책인 삼국유사에는 단군한검이 조선을 세웠다고 쓰여 있다. 이제 이제 이렇게 어, 그랬다더라. 인정은 못하고 인정했으면 본문에 실었겠죠. 근데 이걸 이제 인정 못하니까 그랬다더라. 그래서 단군왕검은 제사장을 뜻하는 단군과 정치적 지배를 뜻하는 왕검 한 비슷한 호칭이다. 이를 통해 고조선은 한 사람이 종교와 정치를 주관한 재정일치 사회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이제 기원전 2333년에 단군이 고조선 건국했다 못 믿어. 단군조선 못 믿어. 단 여기에는 그 훗날에 역사적 실체에 해당하는 고조선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재정일치사회라고 하는 그 모습이 신화에 들어가 있기는 한 거야. 그런데 그거는 훨씬 더 뒤에 일어난 일을 앞으로 소급해서 쓴 거야.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이렇게 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 단군의 그 모습이 이렇게 들어가 있긴 들어가 있는데 신화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그런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실제 우리나라가 건국했는 거는 안 나옵니다. 여기 보면 언제 건국됐는지가 없죠? 언제 건국됐는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거 깜빡 속고 그냥 넘어가시는 건데 여기 보면은 왠지 모르게 이게 건국된 게 언제인지가 나오는 거 아닌가? 나왔지 않나?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잘 안 나오죠. 지금 현재 검정 교과서에서 보면. 자, 그러면 우리나라 그 한국 고대사의 이제 고조선의 건국에 대한 통설은 어떻게 이제 이야기하느냐. 그게 이제 제가 이렇게 또 오늘도 한번 이제 이걸 한번 해봤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지난 시간처럼 여기에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한국 고대사학회에서 이제 송호정 선생님이 고조선 한사군의 역사지리 고찰이라고 하는 이 발표하실 때 여기 이제 올려놓으신 좀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게 나옵니다. 제가 여기 다운로드 받은 거고요. 다운로드 받은 거고 여기에 제가 오늘도 그 좀 그걸 해놨거든요. 그 여기에 여기 자 요분이 이제 그 제가 쓰신 것 중에서 오늘 필요한 거를 이렇게 좀
굵은 글씨에 몇 줄 꺼놨는데, 자, 문헌자료 특히 선진문헌, 그러니까 이 진나라 이전 선진문헌, 진나라 되기 전, 그러니까 춘추전국 시대까지 의 문헌에 기록된 고조선은 중국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존재하던 종족 집단에 불과하였다.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 선진문헌, 그러면 진나라가 중국 통일하는 그때 이전까지를 선진문헌이라고 하잖아요. 선진시대.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하은주, 하상주, 춘추, 전국까지가 선진인데, 진나라가 중국 통일하는 게 기원전 221년 아닙니까? 그게 기원전 3세기가 끝날 무렵이잖아요. 그럼 기원전 3세기가 끝나가는 그 시점까지도 고조선은 국가가 아니라 중국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존재하던 종족 집단에 불과하였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고조선 연구로 박사학위를 딴 첫 번째, 고조선 1호 박사 송호정 교수가 지금 얘기하는 고조선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첫 번째 국가는 아직까지 선진시대에는 이제 건국이 안 됐다. 종족 집단에 불과하다. 자, 고조선은 처음에는 일정한 지역 명칭이면서 종족 이름이었다. 나중에 사회가 발전되자 국명으로 고착된다. 그게 언젠데, 그러면? 언제라는 거야, 이게? 자, 기원전 4세기 이전의 일을 기록한 관자나 전국책 등에는 산융, 동호, 예맥, 조선이 다른 지역으로 구분되어 나온다. 따라서 요녕성 지역, 특히 요동 지역과 고조선, 예맥 쪽의 연관성은 매우 깊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시기는 대개 기원전 10세기까지 올라간다. 이러한 사실은 고고학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결국 아직까지 정확하게 언제 고조선이 건국됐는지를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일단 선진시대 기원전 3세기가 끝나가는 그 무렵까지도 국가가 아니었다. 종족이었다. 그래서 기원전 4세기 이전의 일을 기록한 관자, 전국책 여기 보면은 이제 아직까지 국가는 아닌데 산융, 동호, 예맥, 조선이 다른 지역으로 구분돼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의 고조선이라고 하는 이 아직까지는 나라도 아닌 그 집단, 종국 집단은 요녕성 지역, 특히 요동 지역과 고조선, 예맥 쪽과의 연관성은 매우 깊이 형성. 그러니까 요동 지역 그 어딘가에서 이게 시작된다 이거야. 그 고조선을 구성했던 종족 집단이 요동 지역에서 시작됐고, 그리고 이게 이제 예맥 쪽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일 것이다. 예맥 쪽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하고 연관성이 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한번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 밖에 고조선 역사지리 고찰을 하는데 평가할 수 있는 자료로 선지문헌이 있다 해서 방금 얘기했던 관자, 전국책, 염철론, 산해경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자, 이걸 보고 고조선이 기원전 4세기 이전 등장하여 제 및 영과 교섭하였음은 산해경에 조선의 존재가 보이는 점, 전국책에서도 조선의 존재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그래서 국가는 아니지만 종족 집단으로서 뭔가 그 중국의 제나라나 연나라하고 교섭하고 있었다. 자, 이처럼 고조선은 기원전 4세기 이전부터 그 세력이 형성되어 가지고 종족 집단으로서 형성되어 갖고 늦어도 기원전 4세기 중반에는 전국시대 고대 중국인들에게 그 시체가 알려졌다. 아직까지 국가는 아니고 종족 집단으로서. 자, 그러다가 기원전 4세기 당시 고조선은 연의 동방에 있던 유력한 세력 집단으로서 영과 대치 상태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러나 구체적으로 조선이라는 실체가 언제부터 역사상에 등장하였고 그 위치는 어디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문헌으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고조선과 관련된 지역을 확인하고 그곳에서 출토되는 유적, 유물을 통해 가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는 이분이 이제 얘기하시는 건 뭐냐, 그게 이제 제가 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이제 요런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송호정 선생님이 쓰신 단군 만들어진 신화라는 책과 그 박사학위 논문을 이렇게 좀 편집하셔가지고 수정 보완하셔갖고 낸 책이 있었어요. 송호정 선생님이 한국 고대사 속의 고조선사 여기에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그 출처 밝혀놓고 이제 이렇게 제가 갖고 와가지고 정리한 건데, 그러니까 이분 얘기는 한국사상 최초 국가 고조선의 시조인 단군은 만들어진 신화 속의 인물 중 허구 인물이고, 기원전 24세기경에 단군조선 건국되었다는 한국 삼국유서 기록은 뒷받침하는 다른 문헌 사료나 고고학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못 믿는다, 그거는.
그리고 고조선은 그보다 약 2000년 정도 후인 기원전 4세기 경에도 본격적인 의미에서 고대 국가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종족 집단이다. 그리고 그에 의하면 송호정 선생님에 의하면은 고조선이 본격적인 고대 국가로 성장한 것은 기원전 3세기 이후, 기원전 2세기 와서야 가능했는데 요게 정확하게 위만조선 때잖아 이게. 위만조선. 기원전 194년 위만의 정권 찬탈. 그죠? 위만의 정권 찬탈. 그러니까 송호전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고조선이 고대 국가로 성장한 거 위만조선 때 기원전 3세기 이후 기원전 2세기 와서야 가능했다라고 하는 여기에 딱 맞춰가지고 어떻게 썼다? 교과서가 이게 뭐 웬인지 필연인지 자 위만조선부터 딱 정확하게 요렇게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역사적인 이야기가 나오잖아 본문에. 그러니까 지금 단군조선은 본문에는 못 들어와요. 여기 본문에는 못 들어와. 여기는 못 들어온다고요. 단군조선은 여기로 넘어가야 돼. 본문에는 못 들어오고 신화 속의 이야기에 그런 얘기가 있다더라라는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여기 보면 단군 여기 단군 본문에 못 들어가잖아. 여기 들어가야 되잖아. 이건 여기 가야 되고 단군조선은 그러니까 역사적인 실체로서 인정 안 되는 거야. 우리 교과서에서는 안 되고 역사적인 실체로 인정받는 거는 위만조선부터. 위만조선부터. 그래서 이제 단군조선은 우리 교과서에는 못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왜 못 들어간다? 이분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기원전 24세기경에 단군조선이 건국됐다는 한국 유사 기록은 그걸 뒷받침하는 다른 문헌 사료나 고고학적 증거가 없으니까 못 믿어. 근데 언제부터는 믿을 수 있다? 중국 측 기록에 명확하게 국가로서 나오는 위만조선 때부터는 있다. 그리고 중국 측 기록에도 뭔가 자세한 이야기가 안 나오고 그냥 그런 어떤 존재가 있었다더라. 그래서 무역을 했다더라 라고 하는 그 정도니까 여기는 아직까지 종족 집단이다. 기원전 4세기경까지도. 국가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이 땅의 금수강산에 해가지고 불렀던 그 단군 할아버지가 터잡으시고 그 홍익인간 뜻으로 나라 세우니 기원전 2333년은 못 믿어. 근데 거기로부터 거의 한 2100년 점프해가지고 기원전 한 200년대 기원전 100년대 그때부터는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2100년의 시간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죠. 요런 내용인데 그게 교과서만 쳐다보면은 이게 뭐 잘 파악이 안 되죠. 이게 솔직히 여러분들 이거 제 설명 안 듣고 이거를 보시면은 오 이 사람 봐라 이 교과서 쓰는 사람들이 이거 우리나라 역사 만약에 그 고조선의 역사 예전에 여기 그 국사교과서 7차 교육과정에서 나왔던 단군황금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 기원전 2333년 이거 기준으로 하면 이때에 비해서 지금 교과서는 거의 한 2100년 정도를 그냥 우리나라 역사를 날려버린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역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니까 이거를. 그리고는 보면 이렇게 예 실질적으로 역사 서술이 시작되는 거는 여기서부터 그 한나라에서 건너온 위만이 건국한 그 이제 위만조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군조선이 못 들어가죠. 그런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럼 이제 우리가 남는 의문이 있잖아요. 아니 이상하다. 그 진짜 없나 그게? 무슨 얘기냐? 어? 아니 이거 진짜 다른 문헌 사료나 고고학적 증거가 없나? 단군조선이 건국되었다고 하는 다른 문헌 사료나 고고학적 증거가 없나? 어, 진짜 없나?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있습니다 이거.
이거 있어요. 보는 관점이 달라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계속 이제 인정을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이게 다 있다니까. 이거 제가 요 다음 영상 찍을 때 이거 세세하게 다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거 사실 이런 거 찍는 거 준비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이런 자료 준비하는 게.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 좀 드리는데, 이게 여러분 구독, 좋아요 이게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댓글 이런 거 되게 힘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좀 보시고 힘을 주기 위해서라도 구독, 좋아요 이거 좀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예, 댓글, 뭐 비판 댓글도 좋습니다. 예, 칭찬, 뭐 격려의 댓글도 좋고 비판의 댓글도 좋고, 예, 뭐 학문은 서로 간에 비판하면서 발전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예, 여러 그 반응 좀 이렇게 보여주시고, 예, 여러 좀 그 이렇게 영상 제작에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댓글도 좋습니다. 예. 그럼 제가 가급적이면은 이거 최대한 빨리 뭐 오늘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 댓글 작업, 댓글이 아니죠. 예. 이 다음 회, 이 그 고조선 단군조선이 건국되었다는, 기원전 24세기경에 단군조선이 건국되었다는 삼국유사 기록, 이걸 뒷받침하는 다른 문헌 사료나 고고학적 증거, 요거 어떤 게 있는가 제가 한번 알려드리는 후속 영상 제가 제작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올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번 회차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